챗GPT와 물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다짜고짜 한번 물어보도록 해봅시다.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속도가 9.8m/s 제곱이다. 질량과 무관하다. 속도는 계속 증가한다. 중력이라는 걸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다. 근데 원래 물체에는 공기 저항도 작용을 하고 마찰력이나 부력, 접촉력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런 것들을 다 어떻게 없애? 진공 상태. 진공 상태면 없어져. 진공 상태면 없어질 건데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도 중력은 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 운동을 시키면 된다. 예를 들어서 돌이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런 상황에서 할 건데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공식 3개로 다 풀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식 3개가 뭔데? 지금 이게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하는 최소 공식 3개가 있다. 속도와 시간의 관계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관계와 위치와 시간의 관계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좀 복잡하게 써있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공식이고요. 속도 위치 관계는 시간을 제거한 공식이다. 시간을 제거한 공식. 요약하면 이렇게 생긴 공식이구나. V는 V0 플러스 GT, A를 G로 바꿨을 때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V제곱은 V0 제곱 플러스 2G의 X 마이너스 X0 X0가 아무래도 초기 위치이겠죠. X가 나중 위치가 될 거고요. 세 개면 복원이 되기 때문이다. 뭘 복원시키고 싶은 거지? 속도를 지금 미분하면 가속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걸 적분하면 나오는 건 첫 번째 공식인 거고, 뭐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라 그냥 이 관계를 이용하겠다라는 거구나. A는 dv dt, V는 dx dt. 그러니까 가속도의 정의와 속도의 정의를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상황,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상황을 적용해서 전개하면 나오는 공식이 저거다.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애초에 A는 dvdt 이거요. 여기 나왔던 얘기 어디 갔어? 여기 출발점은 공식이 아니라 이거 하나다. 이 출발점 자체가 안 궁금하면 자연학화 운동은 그냥 중력하에서 떨어지는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속도 같은 걸 계산하고 싶고 속도 같은 걸 계산하고 싶고 위치 같은 걸 측정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왜 발생하는 거냐 도대체. 안 궁금해해도 되는데.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서 속도, 위치, 가속도를 본다.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면 어디에 떨어질까? 자동차가 언제 멈출까? 충돌하고 나면 얼마나 위험할까? 얘기가 다르잖아. 미래를 예측하는 건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고, 시간은 아무튼 흘러가는 거고, 나는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가 왜 궁금하냐고 물어본 건데.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건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고, 내가 궁금한 건 위치를 왜 궁금해 하냐는 거야.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는 사실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어떤 문제를 특별히 위치 계산만으로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게 있나? 물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들이 충돌한다, 충돌한다, 닿는다, 만난다, 통과한다, 경계를 넘는다. 이게 전부 위치 조건이라고. 저게 왜 위치 조건이지? 충돌한다. 두 물체가 충돌한다는 건 두 물체의 위치가 같다라는 뜻이라는 거고, 낙하한다. 바닥에 도달했다. 그렇구나. 낙하했는데 바닥에 도달할까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게 중요한 건가? 아무튼 그렇구나. 포물선 운동이다 라고 하면은 목표 지점이 있다. 목표 지점에 가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것도 충돌이구나. 심지어 중력, 전기력 이런 것들은 저건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주로는 좌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좌표가 만약에 관역이라고 하면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구나. 음, 목표 지점이 있고 투사체 던져진 물체 이게 관역에 가서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목표 지점이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사일 슬픈 이야기지만 아무튼 미사일
그 다음에 농구. 골대에 가서 농구공이 정확하게 골대의 위치에 도달하냐.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을 때 그런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x라고 하는 걸 위치값, 좌표값이라고 할 때 도달하냐, 그렇지 않으냐. x1이랑 x2가 있으면 둘이 같다라고 하면 충돌한다, 만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영역 범위가 있을 때 그 범위의 위치가 포함되게 되면 들어갔다. 아니면은 경계선이 있다. 경계선의 위치가 도달했다라고 하면 통과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다. 그래서 위치가 지금 중요하다. 어떤 물체의 위치는 뭐 그래서 중요하다. 그냥 애초에 위치 자체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게 물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아무튼 그렇다. 근데 이게 지금 반밖에 안 된다고 이해가? 그럼 나머지 반은 뭔데? 맞추기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충돌, 낙하, 뭐 어느 도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 그건 알겠어 이제. 자꾸 반박을 하네. 하지만 아무튼 맞는 부분은 실제 문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위치가 중요한 문제가 많다. 그런데 위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위치만 구하는 거면 단순히 측정을 하겠죠. 근데 그 위치가 왜 그렇게 변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 어, 그러면 시간이 같이 들어갑니다. 변화라는 것 때문에. 위치가 계속 변하는 어떤 물체가 있을 수 있는데 농구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그럼 미래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위치를 예측하고 싶은 거고 그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건데 하필이면 왜 위치를 시간으로 나눠서 속도라는 개념을 만드냐. 속도라는 개념을 만들면 미래의 위치를 아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위치만 쓰면 안 되냐? 물체가 x는 0에 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있다. 지금 x가 수직선이라고 했을 때 그 0인 자리에 있을 때 지금 현재 정보로는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멈춰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변화 정보를 알고 싶다. 속도라는 걸 dx, dt 이렇게 하면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값을 정의를 하면 변화율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게 미분이다. F는 MA는 지금 생각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속도는 단순히 위치 나누기 시간이 아니라 변화율이다. 속도가 변화율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위치 나누기 시간이라는 나의 언어적인 표현이 틀렸다는 거잖아. 위치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다는 거고, 위치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의 변화량이라는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알면 속도의 정의가 위치의 변화율인 건 알겠는데 그런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걸 도대체 왜 정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미래에 예측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나눠야 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데 속도라는 걸 나눠 놓은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조금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누는 이유가 예측을 하려면 시간을 쪼개서 계속 이어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측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 뒤 상태, 조금 뒤 상태, 조금 뒤 상태라고 하는 걸 계속 이어붙이는 것이다. 그 이어붙일 때 이런 이어붙일 때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시간을 아주 작게 쪼갠 다음에
작게 쪼개진 시간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라는 걸 알아보려면 변했는지 dx, 델타 x라는 걸 알아보려면 아주 작은 시간 동안 변화율이라는 게 일정할 텐데 그 변화율 이런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변화율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간이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x가 0m, 2m, 4m, 6m 가고 있다. 5초가 됐을 때 위치가 얼마겠느냐. 이런 문제를 푸는 거구나. 모르지. 그냥 물체 마음 아니야? 주어진 위치들을 보면 1초 지날 때마다 2m씩 늘어난다. 그럼 관찰되는 현상이니까 0에서 2, 2에서 4, 4에서 6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을 움직였다. 그럼 4초일 땐 8, 5초일 땐 10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규칙 패턴 인식, 수열 같은 건가? (0, 2, 4, 6) 이렇게 늘어나면 8, 그 다음엔 10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계속 2씩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1 늘어날 때 거리는 2 증가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 그 전제를 왜 깔아?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으면 계속 일정하게 증가를 할 것이다. 어떤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물리에서는 긴 시간을 사실 다루는 건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은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붙는다. 가정이 붙으면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예측은 틀릴 수 있는데 예측은 틀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위치가 궁금한 상태이고요. 그 위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같은 게 있을 건데 원인은 잘 모르겠다.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래에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만 맞춰보자 라는 문제를 풀고 싶다 라고 할 때 그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앞선 규칙이 있을 거니까 그 앞선 규칙대로 행동하면 나중에는 어느 위치에 가 있겠지라는 걸 맞출 수 있다. 근데 앞선 규칙을 어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어기는 상황은 특정한 이유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 상태이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에서 x가 0, 2, 4, 6 변할 때 만약에 5초에서는 10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수열 맞추기 같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0초, 2초, 5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몇 초 뒤에 뭐 6초일 때나 아니면 12초일 때나 이럴 때 이제 x를 맞춰보자. a는 그냥 눈으로 보면 패턴이 보이는데 b는 패턴이 잘 안 보이니까 패턴을 좀 맞춰야 되겠다. 지금 0, 1, 2, 3, 0, 2, 4, 6 이렇게 가는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 있는 건 시간에 따른 x의 값의 차이가 2로 일정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맞추고 싶은 게 특정 시간 x, t일 때 x에 대해서 0일 때 x보다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 라는 걸 풀고 싶을 때 이 2라는 숫자가 뜻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한 스텝
뒤에 거 t 플러스 1일 때의 위치에서 t일 때의 위치를 빼면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1만큼 지날 때 위치가 2만큼 변한다 라고 하는 게 저 값이 의미하는 바 그럼 xt 플러스 1 빼기 xt가 2라는 거잖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수열상으로만 보면 패턴 인식을 하는데 xt 플러스 1 빼기 xt가 2라는 규칙을 가지고 그 다음 항 일반항을 맞출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등차 수열이나 뭐 등비 수열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하는 기술인데, 근데 지금 저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x의 t 플러스 1 빼기 xt라고 쓰는 게 아니라 t 플러스 1 빼기 t분의 x의 t 플러스 1 빼기 x의 t는 2라고 쓴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변화율이라는 걸 꼭 저 자리에 집어 넣어야만 문제가 풀린다고 한 거야. 근데 저게 동일한 수열 문제에서 봤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t 플러스 1 빼기 t라는 걸 집어넣지 않아도 일반항이라는 걸 그냥 구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냥 이 두 개의 식이요. x의 t 플러스 1 이 식이야, 이 식. 이 동그라미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녹화에서. x의 t 플러스 1 빼기 xt는 2라고 쓴 수식이나 t 플러스 1 빼기 t 분의 x의 t 플러스 1 빼기 xt는 2라고 쓴 수식이 식상 그 숫자 계산상으로는 똑같은데, 근데 t 플러스 1 빼기 t를 밑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1을 만들면 저게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세상에 저런 천재가 어딨어. 그냥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이씩 일정하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건 사실 시간으로 나눠진 숫자야? 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애초에 위치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 속도라는 개념을 고안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런데 문제를 살짝 바꿔보자. 시간 간격이 동일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자. 0초, 2초, 5초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0, 4, 10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맞출 수 있냐? 0초, 2초, 5초 갔어요. 7초에서의 위치를 예측하라 라고 했어.
0초일 때 0, 2초일 때 4, 5초일 때 10, 7초일 때 위치 모르겠는데 저건 모르겠는데 저 어떻게 예측하지? 0에서 2로 변할 때 위치가 4만큼 변했고 2에서 5로 갈 때 위치가 6만큼 변했어. 그러면 2초 변할 때 4만큼 증가, 3초 변할 때 6만큼 증가.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위치 변화도 더 커졌다. 그러면 7초까지 변할 때는 얼만큼 변하겠냐? 저게 무슨 소리야? 2초일 때 4랑 3초일 때 6이랑 변한 건 그냥 2초일 때 4 변하고 3초일 때 6 변한 거지. 그 다음 또 2초 변할 때 4가 변할지 6이 변할지를 어떻게 알지? 그냥 알 수가 없는 문제 같은데. 그냥 얘가 맘대로 그냥 답을 아는 상태에서 우기고 있는 문제 같은데. 이 데이터가 수열이라기보다는 함수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문제이구나. x를 맞추는데 x0, x1, x2, x3 이렇게 하면은 수열의 개념인데 함수로 보게 되면 xt라는 걸 함수로 보게 되면 모든 시간에 대한 위치값이 정의가 될 수 있고 그래 정의가 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저 숫자만 놓고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잖아.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함수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고 그 함수를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미래 상태로 연결되는 연장선을 긋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연장선을 그리기를 해보자.
전혀 못 그리는데? 대충 표현은 됐지만 전혀 못 그렸죠. 데스모스라는 그래프 툴을 이용하거나 지오지브라 같은 걸 이용하거나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이용하거나 파이썬 같은 걸 이용하거나. 오케이, 그러면 파이썬이 제일 멋있게 생겼다. 파이썬 하자. 지금 요 코드요. 0,0, 2,4, 5,10을 그래프에 표현하는 x축이 t이고 y축이 x인 그래프에 표현하는 코드를 가지고 되는데. 그렇구나, 이게 되는구나. 될 줄 몰랐어. 되네. 그래서 2초, 3초 이런 이상한 간격으로 지나면서 4, 6 이렇게 늘어도 얘가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에는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7초일 때도 이 기울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으로 잇고 나니까 그러면은 기울기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확인해야 되겠다. 기울기가 증가 중인지 감소 중인지 그 값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장기간 후는 몰라도 단기간 후는 꽤 그럴듯하게 예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런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지? 뭘 계산한 거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한 줄 정리. 기울기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낸 값이다.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게 시간당 위치의 변화 두 점을 잡았을 때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 x 변화량이 크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 다음에 시간 변화량이 더 크고 x 변화량은 작으면 기울기가 완만하다. 분모 분자의 개념이구나. 저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는 걸 계산하는 게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위치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의 변화량이니까 그 값을 뭐다 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거. 바로 다음 위치, 업데이트 규칙이 생긴다. 요렇게 이 수식이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xt예요. 여기 나오는 거. 이 사이에 나오는 수식 xt,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이 됐는데 상태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울기를 알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 델타 x만큼 변했을 테니까 xt에서 델타 x만큼 변했을 건데, xt에서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그래프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갔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값이 지금 이렇게 아까 나온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점에서 세 번째 점으로 가려면 t만큼 갔을 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쪽으로 다시 이동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값을 알고 싶어서 저런 수식을 쓰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등가속도 운동, 자연학화 운동, 1차원 운동,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때 이 문제, 물리 문제라는 게 궁금해하는 바가 보통 위치를 궁금해함. 어떤 위치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과거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미래의 위치 상태라는 걸 궁금해함. 근데 이 미래의 위치 상태라는 게 보통 물리적으로 관심이 있는 문제, 충돌, 경계,
영역 이런 것들, 뭐 농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전쟁 상황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상태를 맞추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간이 0, 1, 2, 3 이렇게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면 x가 2, 4, 6, 8 갔을 때 4일 때는 10, 5일 때는 12 이렇게 생긴 문제를 그냥 패턴을 바로 인식해서 풀 수 있는데 t가 0, 2, 5, 7, 9,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문제에서 x는 예를 들어서 1, 3, 4, 5, 7, 9 이렇게 변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18초일 때 문제를 맞춰라 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이 은연중에 이렇게 변하는 거는 수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패턴만 인식하면 바로 미래 예측이 가능한 반면에 얘는 중간중간 비어있는 항들이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항도 예측을 해야 되고 그걸로부터 규칙도 판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열로 접근하면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필연적으로 얘를 x축에 두고 요걸 y축에 두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0,1, 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0,1, 2 여기도 그려야 되겠다.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자 0,1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4,5 아니네 5,4였네 미안해요. 자 5,4 그 다음에 7,5 7,5 그 다음에 9,7 9,7 12,9 이렇게 돼. 그러면은 선으로 이어봤을 때 대충 이렇게 가니까 18일 때는 12, 13, 14, 15, 16, 17, 18 18일 때의 대략 상태가 여기 어디께 있겠거니 할 수 있잖아요. 있겠거니. 근데 이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일정한 상태 중에 어느 정도를 이 정확도를 예측하는데 쓸지를 정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경향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요만큼에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에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에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에 이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를 반영해서 쓰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요 이동하는 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시간의 변화량 위쪽으로 이동하는 게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이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래의 어떤 상태 여기가 t인 지점이고 여기가 t 플러스 델타 t인 지점이라고 하면은 이 상태는 t 플러스 델타 t인 지점에서 x의 t 플러스 델타 t인 값 요 좌표를 구하는 건데 x의 t 플러스 델타 t인 값인 걸 구할 때 그게 지금 요렇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라는 뜻은 원래의 이 값은 얼마냐면 t, x t예요.
그래서 원래 xt가 있는데 xt에서 얼만큼 이동을 했냐면 오른쪽으로 델타 t만큼, 위쪽으로 델타 x만큼. 델타 x만큼 그냥 가면 된다는 거잖아. 그죠? 이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는 거잖아. 그 올라간 최종 위치만,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 델타 x라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얘가 그냥 계단형으로 늘 일정한 상황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경향 같은 걸 파악을 해서 그 경향 정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델타 x가 아니라 xt라는 값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시간 동안 어떤 변화라는 걸 보일 건데, 시간 동안 어떤 변화를 보인다는 게 지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기울어진 정도, 얼만큼 기울어져 있냐라는 걸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기울어진 정도는 뭘로 나타내겠다라는 뜻이냐면 이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이 그래프에서는 델타 t분의 델타 x만큼, 이런 델타 t분의 델타 x만큼의 변화량을 조금 반영을 해보겠다. 그러면 원래는 델타 x만 쓰고 싶은 건데 얘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델타 t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수식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얘가 미래이고 지금 수식을 이렇게 썼을 때 얘가 현재이고 얘가 미래예요. 미래 상태를 예측하고 싶은 거고, 시간 경과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됐을 때 이게 뭐야, 이게 예상되는 추세야. 근데 예상되는 추세가 그냥 등장합니까? 사실 이건 예상 추세는 과거의 추세죠. 여기에 어떤 물리가 전제되어 있다? 과거의 추세가 과거의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유지되냐? 미래에도 유지가 되는데 단기 미래, 단기 미래에 유지가 될 것이다. 어떤 단기 미래에 유지가 되냐면 매우 짧은 단기 미래,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유지가 될 것이다. 특별한 어떤 원인의 변화가 없는. 특별한 원인의 변화가 없을 때 저 상태가 유지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해야만 돼요. 그래프에서 함수다 델타 t라는 간격을 매 t마다 예측할 게 아니라면 적당히 우리가 시간에 대한 위치 정보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매 시간에 대한 정보를 계산할 게 아니고 시간당 위치 변화율의 어떤 평균적인 추세, 내가 생각하고 싶은 기간 동안 그 평균적인 추세를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래 상태 예측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 나누기 델타 t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값이 되는데, 이걸 지금 위치 나누기 시간에선 뭐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 거냐면 속도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속도라는 걸 알고 있으면 속도를 반영을 해서 수식을 지금 다시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x t 델타 t는 xt에 더하기 vdt,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써보니까 이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게 이제 매우 짧은 시간에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델타 x 델타 t 말고 dx dt는 v라고 쓰고 싶은 거고, dx dt는 v라고 썼을 때 이 식이
이렇게 바로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dx dt는 v 이렇게 쓰면 dx는 v dt 이렇게 쓰고 싶은 거고, 여기에다 적분기호를 붙이면 i부터 f까지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저걸 계산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x가 초기 위치 i, 초기 위치, 마지막 위치가 더하기 if vdt. v는 일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속도에 관한 걸 궁금해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래, 위치의 미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속도를 알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지금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데, 이 속도가 일정하냐? 라고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일정하지 않은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봤잖아요. 대략 일정해 보이긴 하지만 일정하지 않은. 그러면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중이냐, 느려지고 있는 중이냐 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다시 봅시다,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시간 x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출발한 이런 상태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래에 가서 델타 t가 이만큼 지났을 때, 여기가 현재 t라고 합시다. 현재 미래 상태에서 맞춰라.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규칙이랄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규칙이랄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가서 있는 게 이렇게 갈지 지금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렇게 갈지를 1번 2번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아하니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계단형으로 꺾이는 걸 생각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만 끊어서 이쪽은 취급을 안 하고 이 뒷부분만 생각할지에 따른 문제인데, 이 뒷부분만 생각하면은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번처럼 가는 것보다는 2번처럼 갈 확률이 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끊는 게 아니고 이 앞부분에서부터 데이터를 쭉 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또 2번처럼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한 번 계단, 두 번 계단, 그러면 세 번도 또 계단일 수 있으니까 급상승한 다음에 다시 계단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1번일 수도 있겠다 싶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데이터를 보는 기간과 그 다음에 그 속도의 변화 추세 같은 것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가 위치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사실 속도의 값이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x라고 하는 걸 t 델타 t xt 플러스 v 델타 t 이렇게 쓰면 얘가 상수인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릴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이렇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dx dt v 이렇게 쓰는 문제이고, 얘가 순간적인 변화율이기 때문에 v라는 게 x f x i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v dt 이렇게 돼서 v가 시간에 의존하는 함수이냐 그렇지 않은 함수이냐에 따라서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오냐 안 빠져나오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v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dv dt a라고 하는 가속도의 개념을 도입해서 속도의 변화도 예측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자, 물리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만 1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데 1차원 운동 중에서도 자유낙하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걸 다뤘단 말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을 다루는데 문제는 안 풀어봤지만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 그 다음에 S는 S0에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생긴 공식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 공식을 왜 궁금해 하느냐, V나 S나 A를 왜 궁금해 하느냐 물리에서, 그 다음에 저게 무슨 공식을 기반으로 하느냐, dx dt가 v다, dv dt가 a다 라고 하는 건 전부 뭐에 관한 문제냐면 s 이 위치예요. 위치 미래 예측, 그리고 얘네들을 다 뭐에 대해서, 미래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에 대해서 이 V나 S나 A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 시간에 대해서 T, A나 V나 S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위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제일 궁금한 마지막 상태, 충돌을 하느냐, 경계를 넘어갔느냐, 통과했느냐,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런 종류의 실질적인 문제, 얘가 실질적인 문제이고요. 그 실질적인 문제를 함수 관계로 풀고 싶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되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럼 A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잖아요. A도 시간에 따라 변하면 A를 나누는 것도 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얘를 구하지 않는 이유 같은 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필요하면 구하기는 하겠지만 이 세 가지 정도를 시간에 따라서 궁금해하면 충분히 S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연낙하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문제를 이 공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